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중국 증시가 4월 27일부터 반등한 지 이미 2개월이 지났고 최근 흐름을 보면 상해종합지수 기준 6월 23, 24, 27, 28, 4거래일 상승 후 29일 어제는 1.4% 하락했고 30일 오늘은 다시 1.1% 상승했습니다. 직전 중국 시황 영상에 이어 6월 29일과 30일 시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성만 들으시면 되고 뒤에 제조 PMI 지수 언급할 때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29일 어제 하락한 것은 그 전까지 며칠 상승한 게 있어서 현지에서는 대체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고요. 30일 6월 제조 PMI 발표를 앞둔 관망 분위기도 좀 있었고 업종은 미국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인 그리즐리 리서치가 6월 28일 니오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내서 29일 니오 홍콩 종목이 11.36% 급락했고 미국 종목은 2.24%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 증시 중 전기차 업종 지수가 29일 5.64% 급락했습니다. 니오의 공매도 보고서에 대해 29일과 오늘 현지에서도 많은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그 공매도 보고서 중 논리가 맞지 않거나 또는 잘못 짚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의견이 결코 적지 않아서 이번 영상 말고 가급적 다음 영상에서 좀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오늘은 니오 홍콩 종목이 3.93% 상승했고 중국 증시 중 전기차 지수가 0.78% 상승했고 니오 미국 종목은 지금 한국 시간 22시 54분 기준 4.21% 하락 중입니다. 29일 어제 홍콩 증시는 중국 증시와 동반 하락했는데요. 홍콩 항생 지수 1.88% 하락, 홍콩 항생 테크 지수 3.27% 하락했습니다. 29일 하락 후 중국 증시는 30일 오늘 재차 1%대 상승했습니다. 상승폭 큰 업종으로는 외식관광 5.6%, 발전설비 4.8%, 식품, 생활용품, 공항, 주류, 음료 3%대, 그리고 반도체, 건자재, 의료, 보건, 건설기계, 제약이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해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정유, 천연가스, 에너지 설비, 소프트웨어, 통신, 가스, 항구, 건설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30일 오늘도 외식 관광, 공항, 내수 소비 이런 업종들이 급등했는데요. 지난 중국 시황 영상에서 언급했던 상해시가 6월 29일부터 식당 내 식사를 질서 있게 회복하기로 한 것,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에서 6월 29일부터 밀접자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기존의 21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데 이어 관련 호재가 하나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29일 중국 증시 장 마감 한 30분 전에 나온 거라서 29일 증시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고 30일 오늘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29일 공신부에서는 모바일 그 이동 코드 앱, 즉 코로나 통행증 성격인 그 앱의 위험지역 표시인 별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주 지역에 확진자가 있는 그 위험지역 등급 또는 밀접자인 경우 그 앱에 별표가 자동으로 떠서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다른 지역에 들어갈 때 48시간 내 PCR 음성 증명이 있어야 했고 또 어떤 지역은 아예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6월 29일 오후부터 그 앱에서 별표가 다 삭제되니까 원칙상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경제지만 최근 이렇게 방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신규 감염자 수의 확실한 감소인데요. 상해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신규 확진자가 0이고 북경도 이미 지금 0에 가깝고 29일 기준 전국 신규 감염자 수는 33명으로 이미 통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29일 오후 이 완화 조치가 발표된 지 30분 만에 현지 온라인 티켓 예매 플랫폼인 취나라에서 국제 항공편 검색수가 배증했고 호텔 검색수도 배증했고 기차표 검색수는 한 1.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30일 오늘 또 하나 재료는 오전에 발표한 6월 제조업 PMI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PMI 발표치가 50.2%로 전월치인 49.6%를 상회했고 6월 비제조업 PMI는 54.7%로 전월치인 47.8%를 상회했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 1년간 제조업 PMI 추이인데요. 여기 3, 4, 5월에 비해서는 6월 제조업 PMI가 확실히 개선됐지만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최근 5년 제조업 PMI 추이를 보면
오늘 발표한 6월 제조 PMI가 50.2%인데 좋아진 건 좋지만 과거 수준이랑 비교하면 거의 그냥 정상 수준에 왔다는 거죠. 특출하게 뭐 확 좋아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나온 이 PMI에 대해 현지 분위기는 개선된 건 좋지만 그냥 대체로 무덤덤한 것 같고요. 30일 오늘 증시 상승은 역시 앞서 언급해드린 신규 감염자 수가 확실히 통제되면서 해당 방역 규정들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컸다고 봅니다. 네, 30일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홍콩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홍콩 항생 지수 0.62% 하락, 홍콩 테크 지수 1.36% 하락했는데 항생 테크 지수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고 항생 테크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탕샹 영문명은 센스타임이라는 AI 기업이 오늘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대거 나와서 주가가 46.77%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4월 27일부터 계속 반등하고 있지만 아마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반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지 아마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 중국 시황 그리고 중국 현지 증권사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도 좀 공유드렸지만 경기 안정화 정책들의 집중적인 발표 그리고 방역 규정의 점진적인 완화 등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젠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그때 매월마다 나오는 경제 지표랑 현지 동향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질문에 100% 완벽한 답을 드린다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사람마다 궁금한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알려주셔야 저도 여러분들의 니즈를 더 파악할 수 있고 구독자분들도 서로 질문을 공유하면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는 7월 12일 발표 예정인 6월 통화지표 M1, M2 이런 통화지표고 7월 15일 발표 예정인 6월 3대 실물경제지표 즉 산업생산, 사회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 3개 실물경제지표고요. 이제 8월이면 또 실적 시즌이니까 7월로 넘어가면서 슬슬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과 30일 시황을 업데이트 드렸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표였습니다.